엄마, 엄마, 창고에 가봐. 제발, 엄마, 억울해. 너무 억울해. 새벽 3시, 김순옥은 또 그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딸 지은이가 창고 앞에 서 있었다. 22살 죽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린 채. 하지만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엄마, 엄마. 지은이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귓가에 바로 닿는 것 같았다. 엄마, 창고에 가봐. 제발, 진실을 알아야 해. 나는, 나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엄마, 억울해. 너무 억울해. 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다. 순옥은 꿈속에서 딸에게 손을 뻗었지만 지은이는 점점 멀어져 갔다. 창고 쪽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지은아, 지은아. 순옥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침대 옆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2분이었다. 68세 은퇴 교사 김순옥에게 찾아온 20년 만의 진실의 시작이었다. 꿈, 꿈이었어. 또 그 꿈. 하지만 이번 꿈은 달랐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없이 꾼 딸의 꿈과는 확연히 달랐다. 지은이는 분명히 말했다. 창고에 가봐.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억울해.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희미하게 뒷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 어둠 속에 창고가 보였다. 낡고 오래된 창고. 20년 넘게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던 곳. 창고. 순옥의 입에서 그 단어가 새어나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창고에 가봐. 제발. 순옥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68세의 나이에도 불면은 여전했지만 오늘은 더욱 심했다. 잠을 다시 청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니, 청해서도 안 될 것 같았다. 딸이 그렇게 간절히 말했는데. 지은아, 내가 정말 나를 부른 거니? 순옥은 가운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었다. 그리고 거실을 지나 뒷마당으로 향했다. 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창고 문 앞에 섰을 때 순옥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딸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녀는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갑고 녹슨 손잡이였다. 지은아, 엄마가 갈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볼게. 순옥은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어둠이 그녀를 맞이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순옥은 벽을 더듬어 형광등 스위치를 찾았다. 불을 켜자 20년 넘게 쌓여온 상자들이 빼곡히 들어찬 공간이 드러났다. 어디를 봐야 하지? 순옥은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가장 깊숙한 곳, 구석진 자리에 놓인 낡은 종이 상자 하나에 멈췄다. 이상했다. 그 상자가 마치 빛나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빛나는 건 아니었지만 순옥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저기, 순옥은 상자들을 헤치며 그곳으로 다가갔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상자였다. 테이프는 세월의 발에 힘없이 붙어 있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끌어당겼다. 무거웠다. 상자를 끌어내며 순옥은 다시 한번 딸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엄마, 거기야. 그 안에 진실이 있어. 순옥은 테이프를 떼어냈다. 쉽게 떨어졌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서류와 사진들이 나왔다. 딸 지은이의 초등학교 상장, 중학교 때 쓴 일기장, 가족여행 사진, 추억이 가득한 상자였다. 지은아, 여기에 뭐가 있는 거니? 순옥은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그리고 상자 밑바닥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발견했다. 노란 봉투 하나, 개봉된 흔적이 있는 봉투였다. 순옥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하지만 안에서 꺼낸 편지지는 낡고 구겨진 상태였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순옥은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익숙하지 않았다. 누군가 급하게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다. 순옥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은이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이 편지가 당신 손에 닿기를 바랍니다. 지은이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서명도 없었고 날짜도 없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꽉 움켜쥐었다. 사고가 아니었다고?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다. 20년 전 그날이 눈앞에 펼쳐졌다. 경찰에 전화, 병원으로 달려가던 길, 차갑게 식어가는 딸의 손. 그리고 경찰이 말했던 것. 교통사고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야? 순옥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꿈속에서 딸이 울며 말했던 것과 똑같았다. 엄마, 억울해. 너무 억울해. 지은아, 지은아. 순옥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터져 나왔다. 눈물이 쏟아졌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딸이 단순히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죽였다면? 그것도 억울하게. 누가 우리 지은이를. 순옥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 충격과 혼란이 뒤섞였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속에서 하나가 분명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딸이 왜, 어떻게, 누구에게 죽었는지.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새벽 3시 반. 전화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건 기다릴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조카 진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1번, 2번, 3번. 순옥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5번째 신호음 끝에 진수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다. 고모, 무슨 일이세요? 새벽인데. 진수야, 미안해. 근데 지금 당장 와줄 수 있니? 급한 일이 생겼어. 순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떨리고 긴박한 목소리였다. 진수는 즉시 잠에서 깼다. 무슨 일이에요? 다치신 건 아니고요? 아니야. 다치진 않았어. 근데 지은이 일이야. 진수야, 지은이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닐 수도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수는 숨을 들이켰다.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편지를 찾았어. 창고에서 누가 남긴 편지인데 지은이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고 써 있어. 억울하게 죽었다고. 순옥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진수는 심각함을 느꼈다. 고모, 30분 안에 갈게요.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조심? 왜? 만약 정말로 사고가 아니었다면 누군가 숨기려 했던 거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순옥은 주변을 둘러봤다. 창고는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갑자기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순옥은 창고를 나왔다. 뒷마당의 밤 공기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봤다.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고요한 새벽의 주택가였다. 순옥은 소파에 앉아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글씨체를 보니 남자의 글씨 같았다. 급하게 쓴 흔적이 역력했다. 잉크가 번진 자국, 구겨진 종이.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누가 쓴 걸까? 왜 이걸 우리 집 창고에?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순옥은 20년 전을 떠올렸다. 딸이 죽고 난 후 유품을 정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다. 남편, 시동생, 오빠, 친구들. 그중 누군가 이 편지를 남긴 걸까? 25분이 지나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순옥은 재빨리 문을 열었다. 진수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고모, 괜찮으세요? 진수가 들어서며 물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이 그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 좀 봐. 순옥은 편지를 건넸다. 진수는 거실 불을 켜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한 번 읽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고모를 바라봤다. 이거 진짜인가요? 모르겠어. 근데 진수야, 오늘 밤 꿈을 꿨어. 지은이가 나타나서 창고에 가보라고 했어. 억울하게 죽었다고, 사고가 아니라고 말했어. 그래서 창고에 갔더니 이 편지가 있었어. 진수는 소름이 돋았다.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했다. 지은 누나가 꿈에? 응, 너무나 생생했어. 진짜 지은이가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 진수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종이의 상태, 글씨체, 내용. 모든 것이 심상치 않았다. 고모, 이 편지 언제 쓴 건지 알 수 있나요? 모르겠어. 날짜가 없어. 근데 상자는 지은이가 죽고 나서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최소 20년은 된 편지일 거야. 20년. 그럼 누군가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지은 누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편지만 남기고? 무서웠겠죠.
만약 누군가 지은 누나를 죽였다면 그 사람도 위험했을 테니까. 순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딸을 죽인 사람, 그리고 그 진실을 숨긴 사람들. 20년 동안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진수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진수는 고모의 손을 잡았다. 진실을 밝혀야죠. 지은 누나를 위해서. 고모,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닐지도 몰라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나를 죽였을 수도 있어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가 섞인 눈물이었다. 찾아야 해.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두 밝혀내야 해. 네. 시작합시다, 고모. 지은 누나의 진실을 찾읍시다.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20년간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길고 험난한 여정이. 아침이 밝았다. 순옥과 진수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커피를 마시며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일단 당시 경찰 기록부터 확인해야 해요. 진수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20년 전 기록을 어떻게 확인하지? 공공기록은 열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 담당 형사를 찾아야 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20년 전을 떠올렸다. 딸이 죽던 그날, 지은이가 죽던 날을 기억해요? 진수의 질문에 순옥은 눈을 감았다. 2005년 11월 5일, 토요일 저녁이었어. 지은이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어. 경찰이 밤 11시쯤 전화를 했고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늦었어.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수는 고모의 손을 잡았다. 계속해 주세요.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했어.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나중에 잡혔대. 이창민이라는 사람이었어. 당시 35세 건설회사 직원. 재판에서 징역 3년을 받았어. 나는 그때 그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진수는 노트에 메모했다. 이창민,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어. 진수는 검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30분 후 그는 뉴스 기사를 찾아냈다. 고모, 이거 봐요. 화면에는 기사 제목이 떠 있었다. 전직 건설업자 이창민, 석방 3년 후 의문의 사고사. 순옥은 기사를 읽었다. 이창민은 2008년 석방된 지 3년 후에 자택에서 가스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사고사? 너무 우연 같지 않아요? 지은 누나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이 3년 후에 사고로 죽다니. 입을 막은 거예요. 순옥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럼 당시 목격자는 경찰 기록에 있었어. 박민수라는 사람. 근처 편의점 직원이었대. 진수는 즉시 검색을 시작했다. 박민수 씨 찾았어요. 지금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한대요. 정말 만나볼 수 있을까? 연락해 볼게요. 진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기다렸다. 10분쯤 지나자 답장이 왔다. 오후에 시간 괜찮다네요. 고모, 같이 가실래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3시, 순옥과 진수는 민순의 반찬 가게 앞에 섰다. 안으로 들어가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박민수였다. 그는 순옥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순옥 씨? 네. 김지은의 어머니입니다. 박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앉으세요. 박민수는 커피를 들고 나와 테이블에 앉았다. 20년 전 일을 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옥은 직설적으로 대답했다. 최근에 편지를 발견했어요. 지은이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내용이었죠. 박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게 무슨... 박민수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에 정말 뭘 보셨나요? 박민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선 얘기하기 곤란해요. 저녁 8시에 공원으로 오세요. 사람 없는 곳에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래야 하죠? 박민수는 순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김순옥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일은 훨씬 위험해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 8시 공원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다. 박민수가 먼저 와 있었다. 순옥과 진수가 다가가자 그는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봤다. 오셨네요. 박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20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무슨 비밀이요? 그날 밤 제가 경찰에 말한 건 거짓말이었어요. 순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거짓말? 네. 저는 협박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제 가족이 위험하다고. 누가 협박했나요? 모르겠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그냥 전화가 왔어요. 사고 다음 날 새벽에 경찰한테 내가 본 것만 말해라. 검은 차가 지나갔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 이상은 말하지 마라. 안 그러면 내 가족이 다친다. 그렇게 진수가 물었다. 그 이상이 뭔데요? 진짜로 뭘 보신 거예요? 박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2명을 봤어요. 2명? 네. 지은 씨가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지은 씨를 확인하는 것 같았고 다른 한 명은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둘러 차에 탔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죠. 순옥은 숨이 막혔다. 그 남자들이 지은이를 친 사람들인가요? 한 명은 나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50대쯤? 다른 한 명은 더 젊었어요. 30대 정도? 그리고 나이 든 남자가 뭔가 들고 있었어요. 둔기 같은 거요. 순옥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둔기, 그럼 지은이는 차에 치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이를 때린 건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나갔을 때는 이미 쓰러져 있었으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죠.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박민수가 말하는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다. 왜 20년 동안 말하지 않으셨어요?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웠어요. 협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가끔씩 전화가 왔어요.
입 조심해라, 가족 생각해라, 그런 말들. 저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어요. 그들을 지켜야 했어요. 순옥은 박민수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도 피해자였다. 지금은요? 지금도 협박받고 있나요? 아니요. 몇 년 전부터는 전화가 안 와요. 그럼 이제라도 경찰에 진술해 주실 수 있나요? 박민수는 두려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릴게요. 지은 씨도 억울했을 테니까. 세 사람이 공원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움직이지 마세요. 낮고 위협적인 남자 목소리였다. 순옥과 진수는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서 남자 한 명이 걸어 나왔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당신들 쓸데없는 짓 그만두는 게 좋을 거요.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누구예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충고하는 거예요. 20년 전 일은 묻혀 있는 게 좋아요.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세 사람은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도착하자 앞 유리창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 마지막 경고다. 그만둬라. 순옥은 쪽지를 떼어 가방에 넣었다. 이것도 증거야.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순옥은 결심을 굳혔다. 진수야, 우리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누군가 우릴 막으려 한다는 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야. 다음 날 진수는 당시 담당 형사 조민호를 찾아냈다. 순옥은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민호 형사님이신가요? 저는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김지은의 어머니인데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김지은 씨, 기억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공원으로 오시겠어요? 오후 3시, 순옥과 진수는 60대 후반의 조민호를 만났다. 그는 순옥을 보자 고개를 숙였다.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당시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이 이상했나요? 첫째, 피해자의 뒷머리 타박상. 차에 치인 것 치곤 이상했어요. 둘째, 현장의 제3자의 발자국. 셋째, 목격자 진술이 너무 애매했죠. 그런데 왜 더 조사하지 않으셨나요? 조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라고. 제가 더 파고들려고 하니까 담당에서 빼버렸어요. 혹시 당시 자료가 남아있나요? 조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안내했다. 그는 오래된 파일 상자를 꺼냈다.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자료입니다. 진수가 사진들을 살펴봤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이건 뭔가요? 사고 현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차예요. 렌터카였는데 대여 기록이 없었어요. 누군가 조작했다는 거네요. 조민호는 낡은 노트를 꺼냈다. 차량 번호를 메모해뒀어요. 서울 12가 3456. 순옥은 부검 기록도 발견했다. 진수가 설명했다. 후두부 둔상, 출혈 및 골절. 이건 뒤에서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뒤에서 둔기로 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순옥은 눈을 감았다. 딸이 뒤에서 공격당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조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창민의 조서예요. 너무 간단하죠? 술 마시고 운전했고 사고 내서 도망쳤다.
마치 누가 시킨 대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3년 후에 가스 폭발로 죽었어요. 조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막음이었을 겁니다. 순옥은 한숨을 쉬었다. 실마리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핵심은 보이지 않았다. 일단 렌터카부터 추적해봐요. 그리고 시동생한테 연락해야 해요. 순옥은 시동생 석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련님, 저 형수예요. 지은이 일기장 말이에요. 가져가신 거 알아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형수님, 어떻게 만나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세요. 1시간 후 석호가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도련님, 일기장 가져오셨나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라색 노트를 꺼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왜 가져가신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형수님. 일기장에 쓰여 있는 내용이. 순옥은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몇 장을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2005년 9월 20일. 오늘 끔찍한 걸 봤다. 큰 외삼촌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서류를 조작하고 비자금을 만드는 걸 직접 봤다. 외삼촌은 나를 보고 놀라더니 화를 냈다. 내가 본 건 잊어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말하면 가족 모두 끝장난다. 무서웠다. 순옥의 손이 떨렸다. 큰 외삼촌. 오빠 김병수였다. 2005년 10월 5일. 외삼촌이 계속 전화를 한다. 협박한다. 나는 너무 두렵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2005년 10월 20일. 이제 결심했다. 다음 주에 검찰에 신고할 거다. 증거도 모았다. USB에 담아뒀다. 엄마 미안해.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야. 그것이 마지막 일기였다. 순옥은 일기장을 덮었다. 온몸이 떨렸다. 우리 오빠가 지은이를. 진수가 물었다. USB는 어디 있어요? 석호는 고개를 저었다. 못 찾았습니다. 아마 큰형님이 가져가셨을 겁니다. 순옥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친오빠가 조카를 죽였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전화해요. 오빠한테. 지금 당장.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우리 만나야 해. 지은이 일이야. 1시간 후 공원에서 순옥은 일기장을 오빠 김병수 앞에 내밀었다. 읽어봐. 병수는 일기장을 읽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옥은 녹음기를 켜고 물었다. 오빠, 지은이를 죽였지? 나는 지은이를 죽이지 않았어. 거짓말 마. 일기장에 다 쓰여 있잖아. 병수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벤치에 앉으며 말을 시작했다. 그래. 나는 횡령했어. 10년 넘게 했어. 수십억 원을. 지은이가 우연히 그걸 알게 됐고 신고하겠다고 했어. 나는 패닉 상태였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했어. 이강민이라는 사람한테. 그냥 겁주라고 했어. 죽이라고 한 적 없어. 순옥은 오빠의 멱살을 잡았다. 결과는 죽음이잖아. 내 딸이 죽었어. 병수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이강민한테 5천만 원을 줬어. 그리고 지은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강민은 태연하게 말하더라. 문제 해결됐습니다.
순옥은 오빠를 밀쳤다. 고작 5천만 원에 내 딸이 죽었어. 나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 그래서 편지를 썼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면서. 순옥은 차갑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오빠와 이강민 둘 다. 순옥은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갔다. 박재현 형사는 심각하게 들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네요. 김병수 씨와 이강민 씨를 즉시 소환하겠습니다. 며칠 후 김병수는 자백했다. 하지만 이강민은 도주했다. 순옥은 협박 전화를 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일주일 후 반가운 소식이 왔다. 김순옥 씨, 이강민을 부산에서 체포했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석 달 후 재판이 시작됐다. 2026년 2월 15일 법정에는 김병수와 이강민이 수척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했다. 조민호는 당시의 압력에 대해, 박민수는 협박과 진실에 대해 증언했다. 결정적 순간이 왔다. 이강민이 일어섰다. 제가 김지은 씨를 죽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김병수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지은 씨를 미행했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뒤에서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차로 들이받아 사고처럼 위장했습니다. 순옥은 주저앉았다. 진수가 고모를 부축했다. 판사가 물었다.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있습니까? 이강민이 순옥을 바라봤다. 김순옥 씨, 정말 죄송합니다.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다. 용서, 내 딸은 22살이었어. 당신이 그 모든 걸 빼앗았어. 돈 때문에, 고작 5천만 원 때문에. 순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내 딸은 옳은 일을 하려다 죽었어. 정의를 실현하려다 죽었어. 순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부짖었다. 법정 안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2주 후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김병수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이강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순옥은 지은이의 무덤을 찾았다. 지은아, 엄마가 해냈어. 너를 죽인 사람들이 벌을 받았어. 순옥은 무덤 앞에 꽃을 놓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혔어. 내가 얼마나 용감한 아이였는지 세상이 알게 됐어.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그날 이후 순옥은 김지은 정의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부정부패와 싸우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재단 설립식에서 순옥은 말했다. 제 딸 김지은은 정의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이 재단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1년 후 순옥은 다시 지은이의 무덤을 찾았다. 지은아,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내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는 행복해. 슬픔을 안고 있지만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햇살이 무덤을 비추고 있었다. 비록 늦었지만 딸아,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갈게. 순옥은 무덤을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다. 68세에 시작된 정의를 향한 여정.
창고 속 한 통의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꿨다. 2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됐다. 그리고 한 여성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용기로 나아갔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창고로 갔다. 그녀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읽고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다. 고마워, 오빠. 양심이 남아 있었구나. 그 편지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진실을 몰랐을 거야. 순옥은 상자를 닫고 창고 문을 닫았다. 이제 보내줄게, 지은아. 엄마가 진실을 밝혔으니까. 편히 쉬어.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순옥은 창가에 서서 그것을 바라봤다. 지은아, 엄마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그리고 어디선가 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엄마, 나도 사랑해. 행복하세요. 순옥은 미소 지었다. 눈물도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사랑, 그리고 희망이 담긴 눈물이었다. 68세, 창고 속의 편지.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의를 향한 여정이었고 사랑의 증명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